화성도 지구처럼 내부에 핵, 멘틀, 지각이 있을까요? 화성의 내부는 지구처럼 뜨거울까요? 아니면 이미 식어버렸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화성으로 날아간 착륙선이 있습니다. 2018년 11월 26일 나사의 인사이트 착륙선이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인사이트 착륙선은 화성의 내부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활동 중인 다른 화성 탐사 로버들은 바퀴가 있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지만 인사이트 착륙선은 한 곳에 정착해서 연구하는 마치 과학기지 같은 형태입니다. 그럼 인사이트 착륙선은 화성에서 어떤 연구를 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 핵심 임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화성 지진 연구. 지구에도 지진이 있듯이 화성에도 화성 지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인사이트 착륙선은 화성 지각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지진계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화성 내부 온도 측정. 화성 표면을 뚫고 들어가 내부의 열 흐름을 측정하는 장비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화성의 땅이 예상보다 단단해서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죠. 세 번째, 화성의 흔들림 측정. 화성도 지구처럼 자전합니다. 행성의 내부 핵이 액체라면 지구처럼 내부와 외부층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여서 자전하면서 미세한 흔들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인사이트 착륙선은 화성의 미세한 흔들림을 감지해서 화성의 핵이 액체인지 고체인지 확인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이 덕분에 화성의 내부 구조를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인사이트 착륙선이 화성에 착륙하는 과정은 굉장히 위험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착륙할 때까지 소요된 7분이라는 시간을 공포의 7분이라고 불렀죠. 인사이트 착륙선의 착륙 과정은 그 누구도 실시간으로 조종할 수 없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탐사선이 화성의 대기권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표면에 착륙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7분이지만 지구에서 신호를 보내 화성에 도착하는 데만 최소 8분 이상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즉 나사는 인사이트 착륙선이 무사히 착륙했는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인사이트 착륙선은 지구에서 출발하여 6개월 동안 날아가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화성 대기권 상공 120km에 진입할 때의 속도가 총알 속도의 5배에 달하는 시속 2만 km였는데요. 이런 빠른 속도로 진입하면 엄청난 열로 인해 불타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트 착륙선은 특수 방열 차폐막을 장착해서 섭씨 1500도 이상의 고온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분 정도 지나 화성 상공 11km쯤 도달했을 때 낙하 속도는 총알 속도의 절반 정도 되는 시속 1500km로 감소했고 여기서 직경 11m의 낙하산을 펼쳐 추가 감속을 했습니다. 낙하산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다면 착륙선은 화성 지표면에 그대로 충돌하며 산산조각 나버렸을 것입니다. 1분 후 화성 상공 8km에 도달했을 때의 낙하 속도는 시속 200km로 감소했고 이때 방열 차폐막을 분리하고 레이더를 작동시켜 착륙할 지표면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착륙까지 45초 남은 시점에 화성 상공 1km까지 도달했고 이때의 속도는 시속 27km로 감소했습니다. 이때까지 착륙선은 여전히 낙하산에 매달린 상태인데 낙하산에 매달린 채 이대로 착륙하면 바람의 영향을 받아 예상치 못한 곳에 착륙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낙하산을 너무 일찍 분리하면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정확히 화성 상공 1km 지점에서 낙하산이 분리되었고 이때부터 소형 로켓 엔진을 점화해서 감속했습니다. 그리하여 착륙 5초 전 고도 20m에 도달했을 때의 낙하 속도는 시속 8km가 되었습니다. 곧이어 인사이트 착륙선이 지표면에 안전하게 착륙했고 즉시 지구로 신호를 보냈지만 신호 도달에는 8분이 걸렸기 때문에 나사는 착륙 성공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손에 땀을 쥐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이 모든 과정이 단 7분 만에 완전히 자동화로 실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한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탐사선이 화성 착륙을 시도했지만 실패율이 무려 50% 이상이었죠. 하지만 인사이트 착륙선은 이 극적인 과정을 완벽하게 통과하면서 2018년 11월 26일 화성의 엘리시움 평원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착륙 직후 인사이트 착륙선은 태양광 패널을 펼치고 전력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착륙 1시간 뒤 첫 번째 화성 표면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첫 주 동안에는 태양광 패널이 제대로 전력을 생산하는지 확인했고 착륙 지역 주변을 분석하면서 지진계와 열 탐사 장비를 어디에 배치할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로봇팔을 테스트하는 시간을 거쳤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로봇팔을 사용해 지진계를 조심스럽게 배치했습니다. 이 지진계는 화성의 내부 지각 활동을 분석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지진계를 미세 조정하면서 최대한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세팅했습니다. 2019년 2월 4일 지진계 위에 바람과 온도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 덮개를 씌웠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열 탐사 장비를 지표면에 설치했습니다. 이 장비는 땅속 5m 깊이까지 들어가서 화성 내부의 온도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두더지라 불리는 자동 해머 장치가 땅을 뚫으며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화성의 흙이 너무 단단해서 두더지가 제대로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재시도했지만 결국 목표였던 5m 깊이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약 30cm 정도까지만 뚫을 수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6일 화성에서 최초의 화성 지진이 감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유사한 현상으로 화성 내부에서 어떤 활동이 있는지 볼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였습니다. 이후 인사이트 착륙선은 화성 지진 데이터를 1300건 이상 수집했고 2021년 8월 25일에는 화성에서 가장 강한 강도의 규모 4.2의 지진이 감지되었습니다. 이후로 3년 넘게 여러 차례의 지진파 분석을 통해 화성의 핵이 완전히 고체가 아니라 일부 액체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화성의 지각 두께와 멘틀 구조에 대한 정보도 정확히 측정되었습니다. 인사이트 착륙선이 화성에서 발견한 것들을 정리해봅니다. 화성의 지각은 두께가 24에서 72km로 지구보다 약간 두껍습니다. 멘틀은 그 아래로 1600km 깊이까지 존재합니다. 핵의 지름은 약 3600km로 액체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화성은 과거에 지질학적 활동이 활발했고 내부에 여전히 열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인사이트 착륙선은 엘리시움 평원에서 날씨에 대한 데이터도 지속적으로 수집했는데요. 화성 표면의 기온은 낮에는 섭씨 영하 10도에서 영하 20도, 밤에는 섭씨 영하 100도에서 영하 120도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00도 이상 될 정도로 변동성이 컸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큰 이유는 화성의 대기가 지구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너무 얇아서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을 유지하지 못하고 밤이 되면 빠르게 잃기 때문이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시속 16km에서 시속 32km의 바람이 부는데 특정 시기에는 시속 60km 이상의 강한 돌풍도 발생했습니다. 지구의 바람과는 다르게 화성의 바람은 대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사물을 날려버릴 만큼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먼지는 쉽게 떠올랐고 장기간 동안 대기를 흐리게 만들기도 했죠. 종종 먼지 폭풍과 먼지 회오리도 발생했습니다. 현재 인사이트 착륙선은 작동 불능 상태로 화성 표면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태양광 패널 위에 먼지가 쌓이며 전력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이죠. 인사이트 착륙선은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일부 장비를 차례로 끄기 시작했고 마지막까지 지진계는 살려두면서 작동했는데요. 2022년 12월 15일 결국 인사이트 착륙선은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전송한 후 에너지가 부족하여 더 이상 신호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지구를 떠나 홀로 먼 우주공간을 날아갔고 낯선 행성 위에서 화성의 비밀을 밝혀냈던 인사이트 착륙선. 이제는 조용히 잠들었지만 인사이트 착륙선이 수집한 데이터는 인류가 화성에 발을 디딜 때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